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청각과 피부 감각을 묶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루고 있는 감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구별해서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소리를 듣는 감각기관, 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단 단어를 좀 정리를 하면 청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네요. 청각에서는 어떤 것이 자극이냐라면 공기 등을 통해 전달된 소리, 이것을 우리가 자극으로 받아들이고요.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이것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청각이라고 하는 감각을 형성을 합니다. 그 귀라고 하는 것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귓바퀴, 고막, 귓속뼈, 달팽이 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조를 한번 보면요. 이게 귓바퀴죠. 그래서 소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소리 국지 같은 게 있다. 그럼 띵 울려주면 모르긴 몰라도 어쨌든 공기들이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옛날에 1학년 때 배웠던 바로 의미하면 이걸 종파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공기 입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고 밀한 곳, 그죠? 좀 덜 모여있는 곳, 소한 곳,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이러한 어떤 작은 공기 분자의 어떤 진동을 받아들이는, 모으는 것이 이제 귓바퀴고요. 이것들은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웨이도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고막을 동동동 울리게 됩니다. 굉장히 얇은 막이고요. 이 막에 전달되면 이것이 귓속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폭이 되는데요. 증폭이 되는 원리는 간단해요. 여기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은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울리는 그 면적이 귓속뼈의 진동으로 덜그럭덜그럭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아주 작은 막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증폭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발을 밟았을 때도 이런 운동화로 밟았을 때와 똑같은 무게, 예를 들어 60kg라고 치죠. 60kg짜리가 이 운동화로 밟았을 때와 이 60kg짜리가 하이힐로 밟았을 때 어디가 더 아플까요? 당연히 하이힐이죠. 왜냐하면 같은 무게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가해지는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면적으로 들어온 얘가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진동이에요. 공기 분자가 여기서 부딪히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귓속뼈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증폭이 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달팽이관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 달팽이관은 림프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달팽이관을 펴보면, 이렇게 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 림프가 들어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파도처럼, 그쵸? 물결이 철썩철썩 들어가게 될 건데, 이 달팽이관의 요 사이에 우리가 청각세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달팽이관의 청각세포가 이 림프액의 진동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어떤 신호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것이 청각신경입니다. 너무 그림을 지저분하게 놨으니까 그림을 지워보면 여기에 이 달팽이관에 바로 청각세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청각세포가 이 달팽이관의 림프의 흔들림으로 인해 진동을 하면 그 진동이 청각신경으로 전달돼서 전기적 신호로,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갈 거예요? 뇌로 가겠죠. 그 중에서 대뇌입니다. 대뇌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래서 전체적인 청각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 된 거죠. 청각 형성 과정 어떻게 되나요? 1번 귓바퀴, 그죠? 그다음 웨이도, 고막, 그리고 귓속뼈 증폭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달팽이관을 통해 청각세포를 울리고 청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가는 전체적인 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조금 위치에 대한 얘기만 좀 하자면, 고막까지를 우리가 이제 바깥귀, 그래서 외이라고 하고요. 고막, 이 비속표를 포함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이염 걸렸을 때 중이, 그리고 내 안쪽을 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들은 이 부분인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귀인두관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귀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끝을 꼭 따라가 보면 목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두. 그래서 귀와 인두를 연결하는 귀인두관이라고 하고요. 얘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 이 안에 차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줘서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바깥이 지금 내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럼 바깥의 공기는 어때요? 기압이 낮아요. 그런데 내 몸 안에는 공기가 여전히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의 기압이 굉장히 높다. 그런 경우는 어때요? 풍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다가 풍선이 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커지듯이. 왜냐면 바깥의 기압이 낮아지면서, 그죠?
내부에 풍선 내부에는 공기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변으로 힘을 가하면서 점점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얘가 이제 산에 올라가면 바깥은 기압이 낮고 안에는 기압이 높으니까 이 고막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기를 어떻게 해요? 귀 인두관을 사용해서 목 쪽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귀 인두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귀에서 이제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듣는 과정을 듣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귀는 또 소리를 듣는 것 말고도 또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청각, 평형감각 기관입니다. 평형감각이죠. 평형감각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자, 그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그 부분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바로 반고리관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뇌에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반고리관은 회전을 담당하고 전정기관은 움직임, 자세라고도 표현이 되고, 그렇죠? 아니면 중력의 변화, 이것들을 인식하는 것들이 전정기관인데요. 얘들은 전부 다 이 안에 작은 평형감각 세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고리 같은 경우에는 반고리관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보면 여기 안에 이제 털이 달려 있는 감각 세포들이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림프라고 하는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회전을 하면 이 안에 림프들이 같이 회전을 하면서 이 감각 세포들의 털을 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평형감각 신경을 통해, 여기 있죠? 평형감각 신경을 통해서 이것이 뇌로 전달되면서 내 몸은 회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줘요. 전정기관의 위치가 이 반고리관 밑에 달팽이관 요 사이 요 부분에 이제 전정기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감각을 인식하는 평형감각 세포들이 있고요. 털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에요. 이 위에 이석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석이라고 하는 건 탄산칼슘 덩어리 돌멩이인데요. 얘들이 내가 움직이면 그 자세가 바뀌면 이석들이 굴러다니면서 이 밑에 있는 감각세포의 털을 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인식이 되면 어디로 갈까요? 평형감각 신경을 통해서 이것이 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평형감각 신경과 연결되는 뇌는 대뇌가 아니고요. 소뇌예요.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뇌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더라 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편 귀는 몸의 회전, 그죠? 움직임 이런 것들을 느끼는 평형감각을 담당하는데 회전할 때는 반고리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승강기를 탔을 때, 그죠?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죠. 돌뿌리를 걸러 넘어졌을 때 어쨌든 몸이 움직이거나 기울어지거나 그런 어떤 자세의 변화가 생기면 전정기관에서 받아들이고 이것들은 전부 다 평형감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데 여기서의 뇌는 소뇌입니다. 소뇌로 전달되어 몸의 균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피부 감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피부 감각은 여기서 보시면 피부에서 열, 접촉, 압력 등을 이제 자극으로 받아들여 차가움, 따뜻함, 촉감, 눌림, 통증을 느끼는데 이것을 피부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피부 감각은 피부에서 느끼는데 피부에는 감각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왜 감각세포가 아닌가요? 이제까지는 다 감각세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평형감각세포, 청각세포. 얘는 세포가 아니고 그냥 감각신경의 말단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이제 감각점이라고만 부르는데요. 감각점은 5종류가 있네요. 온점, 압점, 통점, 촉점, 냉점이 있고요. 얘네들은 전부 다 무엇을 느끼느냐, 얘들이 받아들인 자극이 서로 다른데 온점과 냉점의 경우에는 열을 받아들인대요. 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차이가 나는 두 물질 사이에서 그들이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열의 에너지 이동이죠. 그걸 열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열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온도 변화를 느낀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온점의 경우에는 따뜻해지는 걸 느끼는 것, 냉점의 경우에는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인 온도 변화라고 하죠. 절대적인 온도 변화가 아니고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느낀다. 이것이 이제 온점과 냉점이 될 거고요. 압점의 경우에는 피부가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변형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압점. 촉점은 미세한 바람이 불었을 때 그 어떤
그 스치는 바람에 털이 움직이는 그 느낌. 그러니까 접촉인 거죠. 접촉을 느끼는 것. 통점은 아픈 거죠. 아픈 것을 느끼는 건데요. 제일 많은 건 통점이에요. 통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통점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얘들은 감각점, 다양한 감각점, 냉온, 척점, 압통, 얘네들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 자극은 당연히 감각신경, 피부 감각신경이겠네요. 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어 이것을 우리가 또 뇌가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한 실험이 여기 나오는데 그냥 사실 당연하겠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소리를 듣는 과정과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을 한번 비교해봐라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해놓고서 진동을 시킵니다. 그럼 진동할 때 두 가지 자극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하나는 진동하는 삑 하는 소리, 그죠? 하나는 실제 얘의 진동일 거예요. 이 소리는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귀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것이고 청각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 진동은 접촉했을 때 접촉한 손에서의 피부 감각을 통해서 나에게 또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듣는 과정,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소리 자극이 귓바퀴, 외이도, 고막, 귀속뼈, 그리고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를 통해서 청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간다. 자극은 피부의 경우에 피부의 감각점이라고 하는 5종류가 있었고요. 감각신경 뇌의 순서로 전달돼서 피부 자극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뼈전도 이어폰은 귓구멍에 꽂지 않고 귀 근처에 걸어 착용하는데 얘들은 뭘 하는 건가요? 얘들은 실제로 귀에 꽂지 않고요. 그냥 그 귀 근처에다가 뇌를 이제 진동시킵니다. 머리를 진동시키면 그 안에 어쨌든 달팽이관을 진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얘들도 소리를 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뼈전도 이어폰은 소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진동, 어떤 그 음파의 진동을 가지고 달팽이관을 진동시켜서 그 청각세포들을 자극시키고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독특한 발명품인 것 같아요. 여기 교과서가 너무 단순하게 나와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이 피부 감각점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 감각점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감각점은 피부 전체에서 고르게 분포하진 않아요. 감각점이 유난히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라고 했을 때 손가락 끝은요 감각점이 굉장히 많아요. 감각점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손끝은 예민합니다. 손등은요, 손등의 경우에는 감각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감각점이 적다는 것은 둔하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렇게 우리 몸은 감각점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감각점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서 특정 부분이 더 예민합니다. 손끝, 입술 이런 데들이 좀 더 예민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각점의 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청각과 평형감각과 그리고 피부 감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